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대 양당 속 새로운 선택지를 주장하는 정의당의 심상정 대선 후보가 제주를 방문해 제주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첫 제주 방문에 나선 심상정 후보. 거대 양당 후보 속에 새로운 선택지가 되겠다며 4.3은 항쟁으로 명명하고 제2공항은 백지화하겠다는 제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 입도세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주의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적정 관광을 모색해야 합니다. 관광객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광 전략을 구상할 때입니다. 지역 노동 문제 현장도 찾아 연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이 매각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제주 카로텔을 찾아 한진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 하늘과 땅과 또 지하수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그런 기업이고,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고용도 마음대로 내팽개치고 또 마음대로 투기업자한테 팔고 이렇게 할 수 없다. 임기 안에 제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 중 100%를 달성하겠다며 신재생 에너지 현장을 찾았고 제주를 국가 환경 수도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를 확대 강화해서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역 도민과 함께 이제 이뤄내는 중심 컨트롤 타워로서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게 저의 약속이고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제주 지역 득표율은 8.68%로 전국 득표율보다 2%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거대 양당과는 차별화된 공약으로 이번 대선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도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한라산 국립공원 내 오름 훼산 논란으로 중단된 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부지를 변경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돼 제주도로부터 손실 보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새로운 부지를 찾아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실 보상금은 건축과 철거 비용 등 7, 8억 원 정도의 규모로 추산되는데 제주도는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사흘 된 아들을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잠적했던 30대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2년 전에도 첫째 아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버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두 아이 모두 아직까지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녀가 지난 3월 태어난 지 사흘 된 아들을 맡겼던 제주 시내 산후조리원입니다. 아기를 곧 데려가겠다던 남녀는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로 차일피일 핑계만 대다 한 달 만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아기만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아기만 그냥 데리고 이제 왔다고. 큰아이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큰아이를 조금 한 이틀 동안만 이제 케어해주고 급수하겠다. 결국 산후조리원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7개월 만에 경기도 평택에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2019년에도 또 다른 산후조리원에 아들을 맡기고 잠적해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2년 전 첫째를 같은 방법으로 버린 혐의로 입건됐던 이들은 또다시 둘째를 낳은 뒤 이 산후조리원에 아이를 맡기고 잠적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아이들을 버린 뒤 배달 일을 하며 숙박업소를 전전했고 아이가 안전한 산후조리원을 선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아이 모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첫째는 남편의 가족이 키우고 있고 둘째 역시 제주시의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출생신고 관련 1차적 책임은 출생신고하지 않는 부모가 책임이 있지만 출생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이번 경우처럼 출생신고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경찰은 이들이 재범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첫째 아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뒤에도 음주운전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요.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는가 하면 단속을 피하려고 차를 버리고 달아나다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음주 단속 현장 인근의 한 주차장. 경찰들이 흰색 승용차 안에 운전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손전등을 들고 주위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운전자가 음주 단속을 피해 4m가 넘는 빌라 담벼락을 뛰어내려 달아난 겁니다. 잠시 후 경찰차를 타고 잡혀온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 기준에는 미치지 않아 훈방됐습니다. 야, 선생님 20사 나오니까 여기서 훈방해도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남성 한 명이 경찰에 적발됩니다. 소주 반병을 마셨다는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2%. 면허 취소 기준을 넘겼습니다. 경찰이 제주에서 3시간 동안 특별 단속을 벌여 적발한 음주 운전자는 8명. 4명은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 연말연시를 맞아서 들뜬 분위기에 음주운전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자치경찰단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된 지난달부터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294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서귀포 시내 한 철물점에 70대 남성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음주운전 단속 장소와 시간을 수시로 변경하는 게릴라식 특별 단속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24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1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며 제주시 중학교 집단 감염 확진자가 1명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104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서귀포시 예방접종센터는 내일, 제주시 예방접종센터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관련해 실질적인 손실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방역 패스 검사를 위한 인건비와 카드 수수료 지원, 폐업 지원비 확대 등을 정부와 제주도에 요구했고 농협에 대해서는 하나로마트에서 탐나는 전을 사용하자는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초과 논란으로 한 차례 심사가 보류됐던 한국공항 지하수 연장 허가 동의안이 제주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 의회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공항 지하수 연장 허가 동의안을 찬성 31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또 한동 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도 찬성 30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제주도 내 택배 노동자 10명 가운데 6명이 고객에게 인간적인 모욕을 당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가 택배 노동자 2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가 지난 1년간 고객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배송과 무관한 집안일 등을 요구받은 경우가 9.7%,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우도 2.3%였습니다.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10시간 42분, 물량이 많을 때는 12시간 4분이었고 휴식 시간은 34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에서 오픈카를 몰다 음주교통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4살 A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A씨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제주지검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삼양 봉계동 지역구의 무소속 안창남 제주도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